남성들은 때때로 자신도 이해할 수 없는 방식으로 어떤 여성에게 강하게 끌립니다. 외모나 조건, 사회적 지위와 같은 표면적인 이유가 아니라 설명할 수 없는 무언가가 그들을 사로잡습니다. 왜 나는 저 사람에게 이렇게 강렬히 끌릴까라는 질문은 많은 남성들이 마음속에서 던져본 경험일 것입니다. 칼 융은 이런 현상을 단순한 취향이나 우연으로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남성의 무의식 속에는 언제나 여성성의 이미지가 자리하고 있으며 그것이 바로 남성의 영혼 깊은 곳에서 여성을 향한 갈망을 이끌어낸다고 보았습니다. 융은 이 이미지를 아니마라고 불렀습니다. 아니마는 실제 여성 그 자체가 아니라 남성 무의식 속에 자리한 여성성의 상징이자 원형입니다. 남성이 특정한 여성에게 강렬히 끌릴 때 그는 사실 그 여성 안에서 자신의 아니마, 이미지를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관계에서는 현실의 여성보다도 무의식이 만들어낸 환상에 더 깊이 매혹되기도 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첫눈의 반함이나 설명할 수 없는 끌림의 심리학적 배경입니다. 그러나 아니마는 단일한 형태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융에 따르면 남성의 아니마는 그의 심리적 발달 단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아직 성숙하지 못한 남성은 본능적이고 육체적인 매력을 대표하는 아니마에 끌리고, 더 성숙한 단계에 이른 남성은 지적이거나 영적인 여성을 이상화하기도 합니다. 결국 남성이 무의식 속에서 어떤 여성을 갈망하는지는 곧 그의 내면이 얼마나 성숙했는지를 보여주는 거울과 같습니다. 이 영상에서는 남성의 무의식이 갈망하는 9가지 여성상에 대해 이야기하려 합니다. 이 9가지는 단순히 어떤 여성 타입을 좋아한다는 취향의 문제가 아니라 남성의 내면 발달을 반영하는 상징적 단계들입니다. 본능적인 매혹에서부터 영혼의 동반자를 향한 갈망까지 아니마의 다양한 얼굴을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왜 남성이 특정한 여성에게 특별한 매력을 느끼는지를 깊이 탐구해 보겠습니다. 이제 당신은 알게 될 것입니다. 남성이 진정으로 끌리는 여성상은 단순히 외모나 성격의 조합이 아니라 그의 무의식 깊은 곳에서 울리는 심리적 울림이라는 것을, 그리고 그 울림은 9가지 형태로 나타나 남성의 삶과 사랑을 이끌어갑니다. 남성이 여성에게 끌리는 가장 원초적인 형태는 본능과 육체적 매혹에서 비롯됩니다. 이는 단순히 외모가 아름답다는 평가를 넘어 생물학적 본능과 무의식의 깊은 층위에서 작동하는 힘입니다. 융의 관점에서 이것은 남성 무의식 속 아니마의 가장 초기 단계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아니마의 원초적 단계에서 남성은 여성성을 단순히 성적 매혹이나 번식 본능과 연결된 존재로 경험합니다. 이 단계의 아니마는 신비롭거나 지적인 이미지보다는 강렬한 육체적 매력과 관능성으로 나타납니다. 남성은 이 여성상에게서 자신도 모르게 본능적인 충동을 느끼며 설명할 수 없는 끌림에 빠져듭니다. 이 원초적 아니마는 남성의 무의식 속 깊은 곳에 자리한 집단 무의식 (collective unconscious)과도 연결됩니다. 인류가 오래전부터 생존과 번식을 위해 여성성을 어떻게 경험했는지가 무의식의 형태로 각인된 것입니다. 그래서 남성은 때때로 의식적으로는 부정하면서도 무의식적으로는 관능적이고 원초적인 여성에게 강하게 끌리곤 합니다. 하지만 이 단계의 아니마는 양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강렬한 매혹을 주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남성을 자기 통제력을 잃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는 여성 자체가 아니라 자신의 무의식 속에서 투사된 욕망의 이미지에 매혹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현실의 여성은 단순한 개인이 아니라 그의 내면에 자리한 본능적 아니마의 스크린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관계는 자주 뜨겁게 시작되지만 오래 지속되기는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 한 남성이 어떤 여성을 보자마자 이유 없이 강렬한 끌림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녀가 어떤 사람인지, 성격이 어떤지, 가치관이 어떤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는 그저 그녀의 몸짓 눈빛 목소리 같은 감각적 요소에 사로잡힙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는 혼란을 겪습니다. 왜 나는 그녀를 이렇게 갈망하는데 정작 그녀와 깊은 대화를 나누기는 힘들까? 이것이 바로 원초적 아니마가 작동할 때 나타나는 전형적인 현상입니다. 융의 심리학에 따르면 이 단계의 아니마는 남성이 아직 자기 셀프와 충분히 연결되지 못했음을 보여줍니다. 그는 내면의 그림자, 샤도우와 화해하기보다는 본능적 충동을 여성에게 투사합니다. 그래서 그는 여성을 온전히 있는 그대로 보지 못하고 자신의 욕망과 환상을 덧씌운 채 사랑에 빠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원초적 아니마는 결코 부정적인 것만은 아닙니다. 그것은 남성이 무의식 속 여성성을 처음으로 마주하게 되는 중요한 단계입니다. 본능적 매혹을 통해 그는 무의식의 세계와 연결되고 점차 더 깊은 여성성의 상징으로 나아갈 준비를 합니다. 즉, 이는 단순한 유혹이 아니라 심리적 성장의 출발점이기도 합니다. 성숙한 남성은 이 단계의 아니마를 의식화함으로써 본능적 매혹을 넘어설 수 있습니다. 그는 단순히 관능적인 여성상에 매혹되는 데 그치지 않고 그녀를 있는 그대로 바라보며 더 깊은 관계를 맺으려 합니다. 하지만 그렇지 못한 남성은 계속해서 원초적 매혹에 끌려다니며 비슷한 패턴을 반복합니다. 결국 본능과 육체적 매혹의 아니마는 남성 무의식의 가장 원초적 얼굴입니다. 그것은 강력한 에너지이며 동시에 성장의 출발점입니다. 이 단계를 이해할 때 우리는 왜 남성이 어떤 순간에는 설명할 수 없는 강렬한 끌림을 느끼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끌림 너머에는 남성이 더 성숙한 아니마로 나아가야 할 여정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남성의 무의식 속 아니마의 두 번째 얼굴은 바로 양육자이자 보호자의 모습입니다. 이 단계에서 남성은 여성을 단순한 육체적 매혹의 대상으로 경험하는 것을 넘어 자신을 돌보고 안정감을 주는 존재로 느낍니다. 이는 융기 말한 무의식 속 어머니의 원형과 깊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남성은 성장 과정에서 어머니와 맺은 관계를 무의식 깊이 간직합니다. 어린 시절의 어머니는 생명을 유지해주는 존재이자 보호자이며 조건 없는 사랑의 상징입니다. 이 경험은 시간이 흘러도 무의식 속에 각인되어 성인이 된 남성이 여성을 대할 때 중요한 심리적 기준이 됩니다. 그래서 어떤 남성은 자신도 모르게 어머니와 닮은 여성을 찾고 그녀 안에서 무의식적인 안정감을 느낍니다. 이 단계의 아니마는 돌봄과 안정을 상징합니다. 남성은 이 여성상에게서 자신이 어린아이처럼 의지하고 싶은 충동을 느낍니다. 그녀는 따뜻한 미소와 부드러운 말투로 남성을 안심시키며 그의 상처와 불안을 감싸줍니다. 남성은 그녀와 함께 있을 때 무장해제되고 마치 세상이 안전하다고 느낍니다. 하지만 이 아니마의 단계 역시 양면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긍정적인 면에서 남성은 이 여성상을 통해 정서적 안정과 치유를 경험합니다. 그는 더 이상 본능적 매혹만을 추구하지 않고 정서적 유대를 중시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부정적인 면에서 남성은 여성을 어머니의 대체자로 삼으며 과도하게 의존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그는 성숙한 동반자로서의 관계를 맺기보다는 어린아이처럼 여성에게 보호받고 싶어 합니다. 융은 이를 어머니 콤플렉스라고 설명했습니다. 남성이 어머니의 상징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그는 평생 무의식적으로 자신을 돌봐줄 여성을 찾습니다. 이런 관계는 처음에는 따뜻하고 안정적으로 보이지만 시간이 지나면 불균형을 낳습니다. 여성은 마치 어머니처럼 남성을 돌봐야 하고 남성은 독립적인 파트너가 되지 못합니다. 결국 이 관계는 성장보다는 퇴행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성숙한 남성은 이 단계를 의식화함으로써 여성을 단순히 어머니의 대체자가 아니라 독립된 인격으로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는 여성이 자신을 돌봐줄 뿐만 아니라 자신도 그녀를 돌보고 함께 성장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이때 비로소 그는 의존을 넘어 상호성으로 나아갑니다. 이 단계의 아니마는 남성의 내면 발달에서 중요한 전환점입니다. 그는 본능적 매혹의 단계에서 벗어나 정서적 유대를 중시하는 방향으로 나아갑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는 의존과 독립의 균형을 배워야 합니다. 어머니의 따뜻함을 찾으면서도 그 따뜻함 속에만 머무르지 않고 스스로의 힘으로 서야 합니다. 결국 양육자이자 보호자의 아니마는 남성이 내면적으로 더 깊은 여성성을 만나는 단계입니다. 그것은 어린 시절 어머니의 기억을 반영하면서도 성인으로서 새로운 관계를 맺기 위한 발판이 됩니다. 남성이 이 단계를 통과할 때 그는 더 성숙한 파트너십을 준비하게 되고 무의식 속 아니마의 여정을 한 단계 더 깊이 나아가게 됩니다. 남성 무의식 속 아니마의 세 번째 얼굴은 뜨겁고 감정적인 연인의 모습입니다. 이 단계에서 남성은 여성을 단순히 보호자나 어머니의 상징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강렬한 열정과 드라마를 불러일으키는 존재로 경험합니다. 그녀는 사랑과 갈등, 기쁨과 슬픔을 동시에 안겨주는 인물이며 남성은 이런 감정의 소용돌이 속에서 자신이 살아있음을 강하게 느낍니다. 칼융의 관점에서 이 아니마의 단계는 남성이 자신의 감정을 더 깊이 경험하고 무의식 속 억눌린 정서를 표출하도록 돕는 역할을 합니다. 원초적 아니마가 본능적 매혹을 불러일으키고 어머니의 아니마가 안정과 돌봄을 제공했다면 열정적 연인의 아니마는 감정을 증폭시키며 내면을 흔듭니다. 남성은 이 여성상에게서 사랑의 황홀과 동시에 상처의 고통을 경험합니다. 이 아니마는 종종 드라마틱한 관계를 만들어냅니다. 남성은 그녀와 함께할 때 강렬한 기쁨을 느끼지만 동시에 질투와 불안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그녀의 한마디에 천국과 지옥을 오가며 그녀의 존재 자체가 삶을 격렬하게 만듭니다. 남성은 이런 관계 속에서 자신의 감정 세계를 더 넓게 체험하게 되고 그 과정에서 내면의 그림자 샤도우와도 마주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어떤 남성은 열정적인 연인과 함께할 때 자신이 그동안 억눌렀던 질투심이나 소유욕을 강하게 느낍니다. 그녀의 자유분방함은 그를 매혹시키면서도 동시에 불안하게 만듭니다. 그는 스스로를 통제하기 힘들어지고 때로는 파괴적인 행동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경험은 단순히 고통만이 아니라 자신의 감정적 깊이를 깨닫게 하는 중요한 계기가 됩니다. 이 단계의 아니마는 남성에게 사랑은 단순히 안정이 아니라 내면을 흔드는 모험이라는 사실을 가르칩니다. 그는 감정을 피하지 않고 오히려 그것을 온몸으로 경험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그는 더 이상 감정이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인간으로서의 본질적인 힘임을 깨닫습니다. 그러나 이 단계에도 위험이 있습니다. 남성이 열정적 연인의 아니마에 집착하면 그는 끊임없는 감정적 롤러코스터 속에서 지쳐버릴 수 있습니다. 사랑은 늘 격렬해야 한다고 착각하며 차분하고 안정적인 관계를 지루하게 느낄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그는 끊임없이 새로운 자극을 찾아 방황하거나 파괴적인 관계 패턴을 반복할 위험이 있습니다. 융은 이 아니마 단계를 극복하기 위해 남성이 자신의 감정을 의식화하고 균형을 잡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열정적 연인은 무의식이 남성에게 감정의 깊이를 가르치기 위해 등장하는 상징일 뿐 현실 속 여성을 그 이미지로 고정시키면 관계가 왜곡됩니다. 성숙한 남성은 열정 속에서도 차분함을 찾고 감정을 경험하면서도 감정에 휘둘리지 않는 힘을 배워야 합니다. 결국 열정적 연인의 아니마는 남성에게 감정의 세계를 열어주는 문과 같습니다. 그것은 고통스럽지만
동시에 삶을 풍부하게 만드는 경험입니다. 이 단계를 통과한 남성은 더 이상 감정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랑을 통해 자신의 내면과 깊이 연결됩니다. 그리고 이것이 그를 더 성숙한 아니마 단계로 이끄는 길이 됩니다. 남성 무의식 속 아니마의 네 번째 얼굴은 동반자의 이미지입니다. 이 단계에서 남성은 여성을 단순히 본능적 매혹의 대상이나 어머니의 대체자 혹은 감정을 흔드는 연인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는 그녀를 자신과 함께 삶을 걸어갈 동료이자 친구 그리고 안정된 파트너로 경험합니다. 이 아니마 단계는 이전의 혼란스러운 관계를 넘어선보다 성숙하고 평온한 사랑의 상징입니다. 동반자로서의 아니마는 남성에게 균형과 안정을 제공합니다. 그녀는 단순히 남성을 돌보거나 감정을 자극하는 존재가 아니라 함께 삶을 나누는 동반자입니다. 그녀와의 관계는 극적인 열정보다는 차분한 친밀감을 특징으로 합니다. 남성은 그녀 곁에서 자신이 있는 그대로 존중받고 있다는 확신을 느끼며 동시에 그녀 역시 독립적인 존재로 존중합니다. 이 단계의 아니마는 우정과 사랑이 결합된 형태를 띱니다. 남성은 그녀와 함께 대화하며 자신의 생각을 나누고 어려움을 함께 해결하며 기쁨을 함께 축하합니다. 그녀는 그에게 단순한 연인이 아니라 삶의 동행자입니다. 이때 사랑은 더 이상 감정의 폭풍이 아니라 깊고 조용한 강물처럼 흘러갑니다. 그러나 동반자의 아니마 역시 투사의 위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남성이 무의식 속 동반자의 이미지를 현실의 여성에게 투사하면 그는 그녀가 언제나 이해심 많고 평온해야 한다고 기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의 인간은 누구나 감정의 기복과 불안전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성숙한 남성은 동반자의 아니마를 의식화하고 이상적인 이미지와 현실의 인간을 구분해야 합니다. 융의 심리학에서 이 단계는 남성이 자기 셀프와 더 깊이 연결되었다는 신호이기도 합니다. 그는 이제 더 이상 타인에게서 자신을 구원받으려 하지 않습니다. 대신 그는 자신의 내면에서 힘을 찾고 여성을 그 힘과 함께 나눌 수 있는 동반자로 바라봅니다. 이런 관계는 상호적이며 두 사람 모두 성장할 수 있는 공간이 됩니다. 예를 들어 한 남성이 동반자의 아니마에 이끌릴 때 그는 여성에게서 안정감과 평온을 느낍니다. 그녀는 그의 성취를 지지하고 실패 속에서도 함께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녀는 자신의 삶을 독립적으로 살아갑니다. 두 사람은 서로에게 의존하기보다는 서로를 지지하며 병행합니다. 이런 관계는 오래 지속될 수 있으며 깊은 신뢰와 존중 위에 세워집니다. 동반자의 아니마는 남성에게 중요한 심리적 전환점을 제공합니다. 그는 이제 사랑을 소유, 나 통제로 경험하지 않고 함께 나누는 여정으로 경험합니다. 이 단계에서 남성은 자신의 감정과 욕구를 조절할 수 있으며 여성을 이상화하지 않고 현실 속 인간으로 존중합니다. 결국 동반자의 아니마는 남성 무의식 속에서 우정과 사랑 평온과 성숙이 결합된 이상적 여성상입니다. 그것은 더 이상 어린아이의 의존이나 드라마틱한 열정이 아니라 차분하고 깊은 유대를 가능하게 합니다. 이 단계를 통과한 남성은 삶과 사랑을 훨씬 더 성숙하게 바라볼 수 있으며 더 안정적인 관계를 맺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남성 무의식 속 아니마의 다섯 번째 얼굴은 지혜로운 여성의 이미지입니다. 이 단계에서 남성은 여성을 단순히 감정적 안정이나 동반자로서 경험하는 것을 넘어 그녀의 지성과 통찰력에서 매력을 느낍니다. 그녀는 단순히 아름답거나 다정한 존재가 아니라 남성의 사고를 자극하고 새로운 시각을 열어주는 존재입니다. 지혜로운 여성의 아니마는 남성이 내면적으로 더 성숙했음을 보여주는 징표입니다. 그는 이제 본능이나 감정의 격렬함만으로는 만족하지 않습니다. 그는 대화와 지적 교류 속에서 깊은 충만감을 찾으며 여성을 통해 더 넓은 세계를 경험하려 합니다.
이 단계에서 남성은 무의식적으로 지혜와 학문의 여신, 예를 들어 아테나나 소피아 같은 상징적 인물에게 끌리기도 합니다. 지혜로운 여성은 남성에게 단순한 연인이 아니라 스승이자 멘토로 다가올 수도 있습니다. 그녀는 그의 사고를 확장시키고 삶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제공합니다. 그녀와 함께 있을 때 남성은 단순히 즐겁거나 편안한 것을 넘어 자신이 성장하고 있다는 감각을 느낍니다. 이때 사랑은 더 이상 감정의 교류만이 아니라 지적, 영적 성장의 장이 됩니다. 그러나 이 아니마 단계에도 그림자가 존재합니다. 남성이 지혜로운 여성의 이미지를 현실의 여성에게 과도하게 투사하면 그는 그녀를 항상 완벽한 지혜의 화신으로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녀가 인간적인 약점을 보이거나 실수를 할 때 그는 실망하거나 배신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것은 아니마를 의식화하지 못했을 때 생기는 전형적인 문제입니다. 융은 지혜로운 여성의 아니마가 중요한 이유를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그것은 남성이 단순히 감정에 머무르지 않고 삶을 더 큰 차원에서 이해하도록 돕기 때문입니다. 이 아니마는 그를 자기 셀프에 더 가까이 다가가게 하는 징검다리입니다. 그녀의 지혜를 통해 그는 자신의 내면을 더 깊이 성찰하고 무의식 속에 숨어있는 통찰을 끌어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남성이 지혜로운 여성과의 관계에서 삶의 의미나 미래에 대해 대화한다고 상상해 봅시다. 그녀의 말 한마디가 그의 사고를 흔들고 새로운 길을 열어줍니다. 그는 그녀와 함께 있을 때 단순히 사랑받는 기쁨을 넘어서 깨달음과 성장을 경험합니다. 이런 경험은 그에게 깊은 인상을 남기며 그녀를 강하게 매혹적인 존재로 만듭니다. 이 단계의 아니마는 또한 남성으로 하여금 자기 안에 아니무스적 요소, 즉 논리와 이성뿐 아니라 직관과 지혜를 동시에 통합하도록 돕습니다. 지혜로운 여성과의 관계 속에서 그는 단순히 지적 호기심을 충족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내면에 잠든 지혜를 깨우게 됩니다. 결국 지혜로운 여성의 아니마는 남성 무의식 속에서 지성과 통찰의 상징으로 자리합니다. 그것은 남성이 더 성숙한 관계를 준비하고 자기 셀프로 나아가는 과정에서 반드시 경험해야 할 단계입니다. 그녀는 단순한 이상형이 아니라 남성의 영혼이 성장하기 위해 필요한 거울이자 길잡이입니다. 남성 무의식 속 아니마의 6번째 얼굴은 신비한 여성의 이미지입니다. 이 단계에서 남성은 여성을 단순히 지성과 감정 동반자의 차원을 넘어 초월적이고 영적인 존재로 경험합니다. 그녀는 현실을 넘어선 듯한 분위기를 풍기며 설명할 수 없는 매혹을 자아냅니다. 남성은 그녀 안에서 단순한 인간이 아니라 신비와 영성의 상징을 보게 됩니다. 이 아니마 단계에서 여성은 마치 여신이나 무당 혹은 성스러운 신비주의자의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그녀는 현실적인 논리로 설명되지 않는 힘을 가지고 있으며 남성에게 경애와 매혹을 동시에 불러일으킵니다. 그는 그녀와 함께 있을 때 자신이 더 높은 차원으로 이끌리고 있다고 느끼며 일상적인 삶을 넘어선 의미를 경험합니다. 신비한 여성은 남성에게 단순한 연인이 아니라 초월의 문을 열어주는 존재입니다. 그녀의 눈빛이나 말투, 심지어 침묵조차 남성에게 특별한 메시지처럼 다가옵니다. 그녀는 현실을 초월한 어떤 세계와 연결된 듯 보이며 남성은 무의식적으로 그 세계에 끌립니다. 이 아니마는 종종 종교적 상징이나 신화 속 인물로 표현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성모 마리아나 아프로디테 같은 신화적 이미지가 무의식 속에서 신비한 여성의 형태로 나타납니다. 남성은 그녀를 통해 단순히 사랑이나 지혜가 아니라 영적 깨달음과 초월적 경험을 갈망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 단계에도 그림자가 있습니다. 남성이 신비한 여성의 이미지를 현실의 여성에게 과도하게 투사하면 그는 그녀를 신격화하거나 비현실적인 기대를 품을 수 있습니다. 그녀가 인간적인 약점을 드러낼 때
그는 큰 혼란을 겪고 실망할 수 있습니다. 이는 아니마가 의식화되지 않았을 때 나타나는 전형적인 위험입니다. 융근 신비한 여성의 아니마가 중요한 이유를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그것은 남성에게 영성과 초월의 차원을 열어주기 때문입니다. 이 단계에서 남성은 단순히 개인적인 관계를 넘어 더 큰 우주적 의미와 연결됩니다. 그는 삶을 물질적 성취나 감정적 만족만으로 보지 않고 영혼의 성장과 초월적 의미를 탐구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한 남성이 신비한 여성과의 관계에서 자신도 모르게 삶의 목적과 운명에 대해 깊이 고민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녀의 존재가 그를 일상에서 벗어나 더 큰 질문을 던지게 만듭니다. 나는 왜 살아가는가? 나의 영혼은 어디로 향하는가? 그녀와 함께 있을 때 그는 단순히 행복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존재 자체의 신비와 마주하게 됩니다. 이 단계의 아니마는 남성이 자기 셀프로 나아가는 과정에서 중요한 관문입니다. 그녀는 남성을 무의식의 더 깊은 차원, 그리고 집단 무의식의 신비로 이끕니다. 그녀의 신비는 그가 자기 안에 영적 차원을 깨닫도록 돕습니다. 결국 신비한 여성의 아니마는 초월과 영성의 상징입니다. 그녀는 남성에게 단순한 매혹을 넘어 영혼의 깊은 갈망을 불러일으킵니다. 이 단계를 경험한 남성은 더 이상 삶을 단순히 현실적 차원에서만 보지 않고 초월적 의미와 영적 성장을 추구하게 됩니다. 남성 무의식 속 아니마의 7번째 얼굴은 예술적 여성의 이미지입니다. 이 단계에서 남성은 여성을 단순히 동반자나 지혜로운 존재, 신비로운 상징으로만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창조와 영감의 원천으로 경험합니다. 그녀는 남성의 상상력을 자극하고 그로 하여금 새로운 것을 창조하도록 이끕니다. 그녀의 존재는 마치 뮤즈처럼 남성의 삶과 예술, 그리고 정신적 활동에 활력을 불어넣습니다. 예술적 여성은 남성에게 단순한 매혹이 아니라 창조적 불꽃을 제공합니다. 그녀와의 관계 속에서 남성은 자신이 잠재적으로 지니고 있던 능력을 깨우고 그것을 표현하고 싶어집니다. 그녀의 말 한마디, 몸짓 하나, 심지어 그녀의 침묵조차도 그에게 영감을 주며 그는 그것을 글, 음악, 그림 혹은 새로운 아이디어로 형상화합니다. 이 아니마는 인간 무의식 속 깊이 자리한 창조 본능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융은 무의식이 단순히 억눌린 욕망을 담고 있는 공간이 아니라 창조적 원천이기도 하다고 말했습니다. 예술적 여성은 바로 이 창조적 무의식을 불러일으키는 상징입니다. 남성은 그녀를 통해 자신도 몰랐던 가능성과 새로운 표현 방식을 발견합니다. 그러나 이 단계의 아님에도 그림자가 존재합니다. 남성이 예술적 여성의 이미지를 현실에 과도하게 투사하면 그는 그녀를 단순히 영감의 도구로만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녀의 존재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자신의 창작을 위한 수단으로 여길 위험이 있습니다. 이는 결국 현실의 여성과의 관계를 왜곡시키고 그녀를 진정한 인간으로 존중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성숙한 남성은 이 단계를 의식화함으로써 여성을 단순히 뮤즈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녀의 독립된 존재성과 인간적인 면모를 인정합니다. 그는 그녀를 통해 얻은 영감을 단지 개인적 욕망의 충족으로 사용하지 않고 더 넓은 세계와 나누려 합니다. 이것이 바로 예술적 여성의 아니마가 남성을 더 성숙하게 만드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 역사 속 많은 예술가와 사상가들이 특정 여성에게서 영감을 받았습니다. 그녀의 존재는 그들의 작품 속에 살아 숨쉬며 시대를 넘어 감동을 전합니다. 남성은 예술적 여성과의 관계를 통해 자신의 내면 깊은 곳과 연결되고 그것을 창조의 언어로 표현하게 됩니다. 이 단계의 아니마는 또한 남성으로 하여금 자신의 삶을 더 창의적으로 바라보게 합니다. 그는 일상적인 문제조차 예술처럼 다루며
삶의 순간들을 새로운 시선으로 경험합니다. 그녀의 영감은 단순히 예술 작품을 만드는 것에 그치지 않고 그의 존재 전체를 더 창조적으로 변화시킵니다. 융의 개성화, 인디비주에이션 과정에서 예술적 여성의 아니마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녀는 남성이 자기 셀프에 더 가까이 다가가도록 돕습니다. 창조와 영감은 단순히 외부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무의식과 의식의 통합 속에서 흘러나오기 때문입니다. 예술적 여성은 그 통합의 상징으로 남성의 영혼을 자기와 연결시킵니다. 결국 예술적 여성의 아니마는 창조와 영감의 상징입니다. 그녀는 남성에게 단순히 사랑이나 위안을 넘어 삶을 새로운 방식으로 창조할 수 있는 힘을 불어넣습니다. 그녀와 함께할 때 남성은 자기 안에 무한한 가능성을 발견하고 그것을 세상에 드러내고 싶어집니다. 이것이 바로 7번째 아니마가 가진 힘이며 남성을 더욱 성숙하고 풍요로운 존재로 만드는 이유입니다. 남성 무의식 속 아니마의 8번째 얼굴은 영적 여성의 이미지입니다. 이 단계에서 남성은 여성을 단순히 매혹적이거나 지혜로운 존재로 경험하지 않습니다. 그녀는 인간적 차원을 넘어 영적 초월을 상징하는 인물로 다가옵니다. 그녀는 남성의 영혼 깊은 곳에서 울려 퍼지는 갈망, 즉 자기 셀프와의 합의를 향한 본능적 충동을 자극합니다. 영적 여성의 아니마는 남성이 삶을 단순한 현실의 사건이나 개인적 욕망으로만 보지 않게 만듭니다. 그는 그녀 안에서 우주적 질서, 신성 영혼의 의미를 봅니다. 그녀는 마치 성녀나 현자의 모습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때로는 신비로운 사제나 여신의 이미지로 다가오기도 합니다. 그녀는 단순히 삶을 함께 나누는 파트너가 아니라 영혼의 안내자이자 내적 초월의 문을 열어주는 존재입니다. 남성은 영적 여성과의 관계 속에서 이전과는 다른 차원의 경험을 합니다. 그녀와 함께 있을 때 그는 자신이 단순히 한 인간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더 큰 전체와 연결되어 있음을 느낍니다. 그녀의 말과 행동, 심지어 존재 자체가 그에게 영적 깨달음을 줍니다. 그는 그녀 안에서 신의 목소리를 듣고 자기 셀프의 빛을 보게 됩니다. 이 아니마 단계는 남성이 자기 셀프와 가장 깊이 연결되기 직전의 단계입니다. 영적 여성은 그에게 초월의 가능성을 보여주며 무의식 속 깊은 곳에서 잃어버린 신성과 연결되도록 이끕니다. 융은 이를 자기 셀프의 대리자라고 표현했습니다. 즉, 그녀는 남성이 자기와 합의라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상징적 인물입니다. 그러나 이 단계에도 위험은 존재합니다. 남성이 영적 여성의 이미지를 현실 속 여성에게 투사하면 그는 그녀를 인간이 아닌 신적인 존재로 신격화할 수 있습니다. 그 결과 그녀의 불완전함을 용납하지 못하고 실망과 혼란을 겪게 됩니다. 따라서 이 아니마는 반드시 의식화되어야 합니다. 남성은 그녀 안에서 신성을 보도해 동시에 그녀를 현실의 인간으로 존중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어떤 남성은 영적 여성과의 관계를 통해 자신의 삶이 단순히 성공과 실패, 쾌락과 고통을 넘어서 더 큰 의미를 지니고 있음을 깨닫습니다. 그녀와 함께 있을 때 그는 깊은 평화와 내적 자유를 경험합니다. 그녀는 그에게 더 나은 길을 가도록 영감을 주고 그의 영혼을 자기 셀프와의 합일로 이끕니다. 이 아니마는 또한 남성이 내적 그림자, 샤도우와 최종적으로 화해하도록 돕습니다. 영적 여성은 단순히 빛을 상징하는 것이 아니라 빛과 어둠을 모두 아우르는 초월적 존재입니다. 그녀를 통해 남성은 자신의 내면 어둠조차 신성한 전체의 일부임을 이해하게 됩니다. 이때 그는 더 이상 자신의 결핍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모든 것을 하나로 받아들이는 통합의 단계로 나아갑니다. 융의 개성화, 인디비주에이션 과정에서 영적 여성의 아니마는 절정에 해당합니다.
그녀는 남성이 자기 셀프와 합일하기 직전 영혼을 준비시키는 마지막 안내자입니다. 그녀는 남성에게 삶의 궁극적인 의미를 묻도록 만들고 그가 단순히 개인적 존재가 아니라 우주적 존재임을 깨닫게 합니다. 결국 영적 여성의 아니마는 초월과 영혼의 상징입니다. 그녀는 남성의 무의식 속에서 신성을 드러내며 그가 자기와 하나 되는 길로 나아가도록 돕습니다. 이 단계에서 남성은 더 이상 사랑을 개인적인 차원에서만 경험하지 않고 그것을 영혼의 합일과 우주적 의미로 확장합니다.